Mary had a little lamb, its fleece was white as snow. 안녕하십니까, 가난한 캠퍼입니다. 낚시 좋아하는 친구가 사용하던 파워뱅크를 저도 구입했는데 이게 스펙이 상당합니다. 파워뱅크의 구성품은 이렇게 본체가 있고 충전기가 있습니다. 파워뱅크를 충전하는 본체 충전기가 있고 12V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가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해서 다닐 수 있는 보온백이 있습니다. 이 온도 변화에 민감한 배터리 특성을 고려하면은 보온 보냉이 가능한 가방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배터리 성능이 온도가 내려가면은 확 줄어드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가방의 수납 정도는 파워뱅크 본체가 들어가고 또 충전기 들어가고 USB 들어가고 그리고 또 공간이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다른 기타 소품들 5V를 충전할 수 있는 뭐 케이블이라든지 랜턴, 스피커 등 그런 소품들을 같이 수납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제품의 크기를 살펴보면은 길이가 20cm 정도 나오고 폭은 15cm, 높이는 발까지 포함해서 11cm 정도 나옵니다. 무게는 이 정도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대략 무게가 2.8kg 정도 나옵니다. 제가 전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살아가면서 견론으로 듣고 보고 배운 짧은 지식이라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건지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제 상식에 의존해서 짐작해보면은 제품의 스펙은 이렇습니다. 16.8V로 나와 있습니다. 16.8V 배터리의 용량은 30A. 이게 16.8 곱하기 30 하면 504A, 504W 용량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60W 정도를 쓰는 전기장판이 있다면은 8.4시간 정도 연속 사용이 가능하고 5W짜리 선풍기, 이런 선풍기들을 사용할 때는 이론상 100시간 정도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마트폰은 갤럭시 S9 플러스를 사용하는데 3.7V, 3.5A 정도를 사용하는 기기이니까 제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12.95W의 전력을 사용합니다. 환산하면은 갤럭시 S9 플러스 같은 경우는 38.9회 충전이 가능한 용량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상 용량이고 손실률을 대체로 한 15% 정도 감안하면은 16.8V 곱하기 30A 곱하기 손실률 0.85를 하면은 403.2W 정도가 실제 용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손실 감안해서 계산해 보면은 31.14회 충전이 가능하고 하루에 2번 완충한다 가정해 보면 2주 동안은 걱정 없이 충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배터리 한 개의 출력이 대략 1.5A 정도 나오니까 한 번에 뽑아 쓸 수 있는 전기량은 대략 15A 정도, 15A 정도를 뽑아 쓸 수 있는데 5V 제품들의 경우에는 뭐 걱정 없이 마음껏 한꺼번에 뽑아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10A 이하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 파워뱅크 안에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는 우리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배터리입니다. 이런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4.2V 3000mAh가 10개씩 이렇게 10개씩 묶어져서
총 4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S 30A 그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V 곱하기 4덩어리니까 16.8V가 나오고 3000mAh짜리 배터리가 10개가 뭉쳐져 있으니까 30A, 3000mAh니까 30A 그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에 들어있는 배터리는 아니고 예전에 쓰던 스마트폰에서 잠시 빼온 겁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가 배터리 셀 하나하나에 과충전, 과방전 보호 회로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할 때 각 셀마다 충전 밸런스를 잡아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아마도 이 안에 BMS가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직 뜯어보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국산 스마트폰용 그 삼성 셀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배터리 효율이나 신뢰성 면에서는 아주 높은 이 장점이고, 또 리튬 폴리머 전지가 방전 메모리 현상이 없습니다. 보통 일반 다른 전지들은 특히나 납전지 이런 것들은 한번 방전이 되면은 그 방전된 시점을 기억해서 완충을 시키더라도 배터리 효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다 쓰지 않고도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충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방전을 시켜서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국내에서 제작한 거고 이 밑에 보면은 판매자의 AS 직통 전화번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은 좀 더 빠른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격은 제가 구입할 때는 3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좀 비싸다 싶은 가격인데 스마트폰 배터리 이거 하나가 보통 만원이 넘어가니까 35만원이란 가격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수준이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용량이 가장 큰 구매 결정 요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하루에도 몇 번씩 충전, 방전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3년 정도는 거뜬하겠습니다. 이 3년 정도 쓴다고 보면은 대략 우리가 충방전을 못해도 1500회 이상은 충방전을 하게 되는데, 이 파워뱅크의 경우 1500회를 충방전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한 달에 2번 충방전 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24번, 10년이면 240회, 20년이면 480회, 40년이면 960회 정도 충방전이 가능하니까 충방전 횟수에 관해서는 아예 염려 고려 사항에서 제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살나지 않고 잘만 관리하면은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서 못 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8650 배터리를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들은 충방전 횟수가 잘해야 500회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35만원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보면 중국산 인산철 140A니 120A니 하는 제품들이 유튜브에 소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진짜 그 정도 용량이 나올지는 글쎄요, 저는 절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몇몇 영상에서는 3분의 1 정도 나오더라, 잘 나오는데도 절반 정도가 채 안 나오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사 그 정도 절반 용량이라도 나온다 치더라도 과연 충방전 횟수가 어느 정도가 될지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중국산 18650 3.7V 2600mAh 배터리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아예 이렇게 배터리에다가 중국산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절대 국산 전지하고는 혼용하지 않습니다. 용량이라든지 충방전 횟수라든지 절대 이 국산 배터리의 3분의 1도 못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의 세부적인 모양을 살펴보면은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는 이 낚시용 LED 등을 꽂아서 쓸 수 있는 단자가 2개가 있습니다. 저는 낚시등은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 같이 구성되어 있던 시거잭을 꽂아서 씁니다. 이 부분 손잡이, 이동할 수 있는 손잡이고, 이 부분은 낚시용 LED 등을 부착할 수 있는 아연 도금판입니다. 이 낚시용 자바라 랜턴을 네오디움 자석을 이용해가지고 붙여서 앞으로 조사를 하면서 밤 낚시를 한다는데 이 부분 저한테는 크게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낚시인들을 위해서 개발된 거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수 기능도 있습니다. 옆에 이런 부분들 이 방수 실링이 있고 이 부분도 방수가 되고 이렇게 다 방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쏟아지는 비나 뭐 그런 큰 물에는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근데 뭐 캠핑할 때 타프 옆으로 막 쏟아지는 비 정도, 튀어 들어오는 비 정도는 그 정도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해서 쓴다면은, 여긴 지금 단자가 요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확장을 해서 쓴다면은 이 자동차에서 쓰는 멀티시거 잭입니다. 멀티시거 잭을 꽂고 불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12V 시거잭을 꽂을 수 있고, 두 개를 꽂을 수 있고, 우리 요즘은 USB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한 개 더 꽂으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전기기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뭐 하나 더 꽂는다면, 요런 시거잭을 하나 더 꽂는다면은 또 2배로 늘어나니까 확장성은 이 상태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들고 다닌다면 문제가 있겠지만은 뭐 어차피 한 자리에 놓고 사용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기존에 사용하던 제가 파워뱅크가 한 개가 더 있는데, 그거는 납전지를 사용하는데 10년도 훨씬 더 지난 제품이긴 한데, 이 제품을 예전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게 12V 12A 용량의 무게가 6kg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걸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면은 뭐 높이는 약간 차이가, 그래도 이쪽이 더 작고 전체적인 크기는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절반 수준이면서 용량은 3배 정도 되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3배나 크면서 이 3분의 1 정도 용량밖에 내지를 못하니까 볼트도 낮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18650 보조 배터리들을 모두 늘어놓으면은 이 정도가 557.96W가 나옵니다. 이 16.8V 30A가 일반 리튬 이온 전지에 비해서 어느 정도 부피 축소가 되어 있는지 쉽게 짐작이 될 겁니다. 이 제품의 실제 사용은 저도 이 구입한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제가 8월 3, 4, 5일 3박 4일간 가족들하고 휴가 캠핑을 갔었는데, 이때 사용한 전기 제품들이 이런 선풍기 하나, 두 개 하고 이렇게 좀 작은 선풍기 한 개, 이렇게 합이 3개를 사용했고, 탭을 사용해서 영화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3개, 블루투스 스피커 2개, LED 랜턴 3개, 액션캠 1개, 뭐 이 정도로 전기 제품들을 사용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파워뱅크 이 게이지로 하나, 둘, 셋, 4칸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그러니까 이게 504W니까 대략 뭐 250W 정도 사용했다고 치고, 근데 250W지만 뭐 물론 손실률을 감안하면은 280, 90W 정도 사용했다 보고, 그래도 210W 정도는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용해보고 나니까 용량과 뭐 성능에 대해서는 아주 대만족을 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3명이 절반밖에 못 쓰고 왔으니까. 근데 이게 캠핑장에 가서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몇몇 아쉬운 점이 또 없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뭐 확장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좀 살짝 불편했습니다. 이게 다 그냥 붙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내친 김에 조금 개조를 해볼까 싶어서 몇 가지 부품들을 좀 주문해놨는데, 다음번 영상에는 그 개조 과정을 한번 기록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바뀔지 저도 살짝 기대가 됩니다. 이상 16.8V 30A 파워뱅크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very head a little lamb, its fleece was white as snow.